강지한의 코인 정보방 무료로 입장하실 분들은 하단 링크를 통해 참여 가능하십니다. 안녕하세요. 오늘의 코인 뉴스 강지한입니다. 오늘 보실 종목은 이더리움 클래식 종목인데요. 주말 사이 암호화폐 시장은 횡보세를 이어주며 움직임을 만들어 가고 있습니다. 전체적인 암호화폐 시장의 동향과 바로 이더리움 클래식의 상승 재료인 이더리움 ETF 승인 전망과 그리고 단기적으로 이더리움의 하락 가능성에 대한 전망까지 나와준 부분에서 이더리움 클래식 어떻게 대응해 나가셔야 되는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시고 영상 시청하기에 앞서 이더리움 클래식 관련 자료뿐만 아니라 전체적인 코인 시장의 실시간 자료와 매매 대응 자료 즉시 받아보고 싶으신 분들은 상단의 전화번호 010-6531-7908번으로 숫자 0번 보내주시거나 문자 보내기 힘드신 분들은 하단 더보기 클릭하시면 제가 운영하고 있는 코인 정보방 무료로 입장 가능하십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영상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꼭 한 번씩만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1월 비트코인의 약세 3가지 중에 주요 원인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미국 증권거래위원회 SEC가 비트코인 현물 ETF 거래 승인을 하면서 과매수 시장이 만들어졌습니다. 그에 따라 뉴스에 팔아라 라고 하는 차익 실현 매물이 나와주면서 매도 압력이 발생했다라는 건데요. 더군다나 세계적인 금리 인상 추세와 달러 강세 등 거시 상황이 악화가 되면서 더 추가적인 하락 흐름을 만들어냈다라고 합니다. 오늘 날짜 기사를 보시면 새해 첫 FOMC 파월은 금리 인하 시점을 어떻게 힌트를 줄지에 대한 기사가 나와주고 있습니다. 이번 첫 FOMC 금리 결정은 동결이 유력한 부분이지만 3월 금리 인하에 대한 전망은 반반의 의견이 엇갈리고 있습니다. 그럼 PC 물가 상승률이 2%대 진입하면서 연준이 중시하던 이 물가 지표가 2%로 청신호를 보여줬습니다. 그에 따라 시장은 3월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을 만들어내줬었는데요. GDP 성장률이 견고하게 나와주면서 연준은 무리한 금리 인하에 대한 부분은 지금 가능성이 낮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지난 금리 인하 시점에서 경기 둔화로 인해 이를 부양하기 위해서 금리 인하를 단행한 부분이 있었는데요. 현재 견고한 경제 성장률을 보이고 있는 만큼 3월 금리 인하에 대한 부분은 조금 이르다고 판단하고 있다는 거죠. 이번 주 경제 지표 일정을 보시면요. 우리나라 시간 기준으로 이틀 뒤 소비자 신뢰 지수 그리고 고용 지표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고용 지표는 경기 상황을 전반적으로 알 수 있는 지표로서 금리 인하에 대한 영향의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는데요. 이 지표 발표 이후 연준의 금리 결정이 바로 다음 날 예정되어 있습니다. 1월 금리 결정은 거의 동결로 확정적인 분위기지만 이후 FOMC 기자회견을 통해서 연준 의장이 금리 인하에 대한 스탠스를 어떻게 가져갈 것인가 금리 인하 시점에 대한 힌트를 확인할 수가 있다는 거죠. 전반적으로 암호화폐 시장의 흐름도 이 미 증시의 영향을 많이 받아주는 부분이기 때문에 게다가 최근 비트코인 현물 ETF까지 나와주면서 더더욱 이 미 증시의 영향을 받아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실시간 자료들을 모두 여러분들에게 즉시 공유 드리고 있는데요. 제가 운영하고 있는 이 코인 정보방에 입장하시면 즉시 바로바로 발빠른 대응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상단의 전화번호 010-6531-7908번으로 숫자 0번만 보내주시면 되시고요. 문자 보내기 힘드신 분들은 하단 더보기 클릭하시면 제가 운영하고 있는 이 링크 확인 가능하십니다. 그럼 오늘 날짜 크립토 공포 탐욕 지수를 보시면요. 전날보다 1포인트 오르면서 55를 기록했습니다. 중립에서 지금 다시 탐욕 단계로 전환이 된 부분인데요. 익명의 암호화폐 전문 애널리스트는 만약 비트코인이 15년과 16년의 패턴을 반복할 경우 2월에는 강세를 나타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비트코인의 월별 추이를 보시면요. 지난 15년, 16년 마지막 달 이 4달 연속으로 상승 흐름을 보여준 뒤 바로 1월 달에는 이렇게 조정 장세를 만들어줬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 2월에는 강세 흐름을 보여줬다라는 건데요. 작년 23년도에도 4달 연속으로 상승 흐름을 보여줬고 1월 달에 이렇게 조정 장세를 만들어줬기 때문에 2월 달에도 상승 흐름을 가져갈 수 있다라고 보고 있는 겁니다. 전반적으로 비트코인의 움직임을 따라가는 암호화폐 시장의 흐름이기 때문에 이러한 강세 흐름이 나와준다라고 하면 이더리움 클래식 역시 마지막 조정을 거친 뒤 2월에는 상승 흐름을 만들어낼 것이다라는
있다라는 거죠. 더군다나 최근 상승 재료로 큰 작용을 한 부분은 바로 이 댕쿤 업그레이드도 있는데요. 남아있는 일정이 거의 확정적으로 나와주면서 반등 시기까지 나와준 부분이죠. 1월 31일 세폴리아, 2월 7일 홀스카이에서 댕쿤 업그레이드가 확정적으로 일정이 진행이 됩니다. 이 댕쿤 업그레이드는 기존의 이더리움 수수료에서 90% 이상 수수료 절감 효과를 내며 기존의 네트워크 개선까지 진행되는 대규모 업그레이드입니다. 이에 따라 이더리움의 생태계가 개선이 된다라고 하면 트랜잭션 증가와 함께 가격 상승 흐름은 만들어내줄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지난 18일 골리 테스트넷에서 업그레이드가 잠깐 지연이 된 부분이 있긴 하지만 결과는 성공적으로 업그레이드가 완료가 됐습니다. 앞으로 남아있는 이 업그레이드들이 성공적으로 마무리가 된다라면 그 기대감과 생태계의 영향으로 상승 흐름을 이어갈 수 있다라는 겁니다. 하지만 오늘 날짜 속보를 보시면요. 유명 암호화폐 분석가 벤자민 코헨이 자신의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 1월 이후 이더리움의 급락 가능성을 강조했습니다. 벤자민 코헨은 이더리움이 역사상 최고점 경신 전에 최소 2번의 급락을 보인 부분, 이 부분을 사례를 지목했다라고 하죠. 역사적 고점이 590만 원이었는데요. 그 전에 이렇게 큰 폭락을 만들어내줬던 게 2번이나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역사적인 고점을 향해서 가는 부분에서 2번의 하락 흐름을 만들어내줄 수 있는 가능성을 제기한 거죠. 거기에 주된 체크포인트로는 비트코인 반감기로 인한 비트코인의 가격 급상승에 따른 이더리움 자금 이탈을 설명했습니다. 즉 비트코인의 반감기로 가격 상승을 만들어내주게 된다면 이더리움의 자금이 비트코인으로 이동할 가능성을 제기한 거죠. 이더리움 클래식은 이더리움의 하드포크로 탄생한 종목이기 때문에 지난 시간 50% 상승 흐름을 보여줬던 것도 이더리움 ETF 승인 기대감 때문이었습니다. 즉 이더리움의 수혜를 받고 움직인다라는 의미이기 때문에 이런 이더리움의 폭락 가능성에 대해서도 대비를 하면서 움직여야 된다라는 의미죠. 현재 저점에서 진입하셨다가 2월 강세장의 상승 흐름을 보여준 뒤 다시 하락 흐름을 만들어내줄 때 다시 재진입과 추가 매수를 잡고 들어가신다면 우리는 확실한 수익을 만들어 가실 수 있다라는 겁니다. 이런 발빠른 정보를 통해서 실시간 대응 자료 받아보고 싶으신 분들은 상단의 전화번호 010-6531-7908번으로 숫자 0번 보내주시거나 문자 보내기 힘드신 분들은 하단 더보기 클릭하시면 제가 운영하고 있는 코인 정보방을 통해서 이더리움 클래식 실시간 매매 대응 자료를 즉시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어떠한 금전적인 요구 절대 하고 있지 않으니까요. 여러분들은 구독과 좋아요 꼭 한 번씩만 눌러주시고 구독은 몰라도 좋아요는 꼭 한 번씩만 눌러주시면 영상 제작하는 데 많은 힘이 되고 있습니다. 그럼 이더리움 ETF 승인 전망에 대해서 많은 전문가 의견들이 엇갈리고 있는데요. 이더리움 ETF가 승인될 수밖에 없는 이유에 대해서 여러 전문가 자료와 법적 근거를 기반으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최근 기사를 보시면요. 25일, 26일 연달아서 블랙록과 그레이 스케일에서 SEC가 이더리움 현물 ETF를 모두 승인 결정을 연기했습니다. 그러면서 폭스 비즈니스 기자는 마치 비트코인 현물 ETF의 데자뷰 같다라고 덧붙였는데요. 25일 오전에 나와준 속보를 보시면 SEC 위원장은 비트코인 현물 ETF의 승인은 단일 암호화폐인 비트코인에만 국한된 것이며 그 이상으로는 읽혀서는 안 된다라고 말했습니다. 즉 이더리움 역시 다른 알트코인과 같이 증권에 속한다라고 말하는 것과 같은데요. 앞서 영상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이와 같은 맥락으로 JP 모건이 이더리움 ETF 승인 가능성을 낮게 보고 있다라고 언급해 드렸었습니다. 그 내용을 한번 보시면요. 이 JP 모건은 이더리움은 22년 작업증명에서 지분증명으로 합의 메커니즘을 전환하면서 SEC가 증권이라고 간주하는 여러 알트코인과 비슷해졌다라고 합니다. 비트코인 또한 이 작업증명 방식으로 채굴이 진행되는데요. JP 모건 말에 따르면 이더리움이 이 작업증명에서 지분증명으로 전환하면서 기존의 SEC가 주장하는 이 알트코인들의 증권에 속한다라는 부분과 동일해졌기 때문에 이더리움 역시 증권에 속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러면서 이더리움 등 지분증명 블록체인 스테이킹 서비스를 제공하는 암호화폐 거래소에 대한 SEC 소송이 진행 중이기 때문에 소송이 끝날 때까지는 이더리움 현물 ETF 승인은 어려울 것이라고 전망을 했습니다. 그가 말하는 소송이 바로 SEC가 최근 코인베이스를 제소한 미등록 거래소 운영 및 미등록 증권 판매 혐의에 있죠. 그에 따른 지난 18일 날짜로 SEC와 코인베이스는 구도 변론을 진행했었습니다. 해당 구도 변론을 통해서 판사는 소장의 명시
출시된 토큰 발행사가 증권법을 위반했는지 여부를 물었고 이 코인베이스 측은 해당 토큰들은 컴퓨터 코드로 구성되어 있으며 증권에 해당하지 않는다라고 반론했습니다. 하지만 SEC는 브리핑에서 하위 테스트의 법적 근거에 대한 반대 의견을 제시하지 않았다라고 하죠. 아울러 일부 코인베이스 측 아미쿠스 브리프는 SEC보다 더 훌륭하게 이 디파이나 스테이킹을 설명했다라고 밝혔습니다. 이후 판사의 의견을 보시면요. 기존의 SEC 증권법이 지나치게 광범위한 것이 우려스럽다. 이 경우 비니베이비 인형 수집품도 증권 정의에 부합할 수 있다라고 말했으며 SEC가 문제 삼은 코인베이스의 스테이킹 서비스에 대해서는 SEC는 스테이킹이 미등록 증권 서비스 제공이라고 불만을 제기했지만 이는 가장 전통적인 투자와는 거리가 멀다라고 지적했습니다. 또한 1933년의 증권법은 90년 동안은 잘 작동했지만 지금은 새로운 도구와 새로운 것들이 생겨났기 때문에 재검토가 필요하다라고 밝혔습니다. 미 정부에서도 현재 암호화폐를 바라보는 시각들이 이제 달라지고 있습니다. SEC가 무분별한 소송 때리기식 규제가 아닌 명확한 규제가 확립돼야 된다라는 소리가 지속적으로 커지고 있는데요. 낡고 오래된 증권법이 아닌 이젠 새로운 화폐가 생긴 만큼 그에 걸맞는 정책이 필요하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많은 전문가, 이더리움이 현물 ETF 승인 결과를 앞두고 여러 전망이 엇갈렸는데요. 최근 낙관적인 내용을 보시면요. 그레이스케일 소송 승리 등 낙관적인 전망에 기반하면 5월까지는 이더리움 현물 ETF가 승인될 가능성은 75%로 예상된다. 만약 SEC가 승인을 거부한다면 피할 수 없는 항소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또한 이더리움 현물 ETF 승인은 가능 여부가 아니라 시점의 문제라고 전했으며 비트코인 현물 ETF 승인을 예상했던 블룸버그 애널리스트들도 이더리움 현물 ETF의 5월 내 승인 가능성을 70%로 보고 있다라고 했습니다. 반면 이더리움 ETF 승인에 대해서 회의적인 주장을 했던 내용을 보시면요. SEC는 비트코인 현물 ETF 승인으로 대부분 암호화폐를 증권법 적용 대상으로 간주한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라고 회의적인 입장을 밝혔고 JP 모건의 애널리스트 역시 SEC가 5월까지 이더리움 현물 ETF 승인할 가능성은 50% 이하라고 예측한 바가 있습니다. 해당 내용 중 회의적인 전망을 보시면요. 모두 SEC가 이 이더리움을 증권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지금 회의적인 전망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앞서 코인베이스 소송에서도 이 판사가 오히려 이 SEC의 입장에 회의적인 입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결국 코인베이스와의 소송에서 이 코인베이스가 승리를 이끌어낸다면 이 또한 모두 해결이 되는 부분이다라는 거죠. 아직 코인베이스가 요청한 기각 관련 최종 판결은 2주에서 6주 정도 소요될 것으로 전망된다라고 합니다. 즉 2월이나 늦어도 3월 사이에는 결과가 나온다라는 뜻이고 이더리움 ETF 승인이 최종 기한이 이 5월이라는 걸 미뤄볼 때 그 전에 코인베이스 소송에 긍정적인 발언이 나와준다라고 하면 확실한 상승 모멘텀이 만들어지는 셈인 거죠. 더군다나 앞서 이더리움 ETF 승인에 대해서 낙관적인 전망을 했던 전문가의 의견 중 하나는 비트코인 선물 ETF가 현물 ETF와 다르지 않듯이 이미 이더리움 선물 ETF도 출시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이더리움 현물 ETF도 승인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이미 비트코인 선물 ETF 소송으로 인해서 그레이스케일에서는 법원에서 이미 승소를 이뤄냈습니다. 그에 따라서 SEC가 결국 비트코인 현물 ETF도 승인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더 많은 이들이 승인에 대해서 낙관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비트코인이 이렇게 기대감으로 상승 흐름을 보여줬듯이 이더리움 역시 기대감일 때 폭발적인 상승 흐름을 보여주게 될 겁니다. 비트코인은 지금 하위 종목의 이 비트코인 캐시 역시 ETF 기대감으로 220% 상승 흐름을 만들어내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이더리움 클래식 또한 이더리움 ETF에 대한 기대감으로 220%가 아닌 그 이상으로도 상승 흐름 만들어줄 수 있습니다. 게다가 지금 현재 기대감으로 상승 흐름을 보여줬던 부분에서 지금 외부적인 요인으로 하락 흐름을 만들어내줬고 현재 모두 제로 베이스에서 다시 시작하고 있다라고 봐도 무방하기 때문에 아직까지 신규로 진입하지 않으셨던 분들에게는 기회일 수 있다라고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저점 매수 기회 놓치지 마시고요. 신규로 진입하시는 분들과 그리고 가지고 계신 분들 언제 어떻게 추가 매수를 잡고 들어가셔야 되는지 실시간 자료 공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실시간 분봉 차트를 통해서 어느 라인에 지지를 받아주고 있는지 여기 라인을 이탈하는 신호가 나타나면 그때가 우리에겐 절호의 매수 기회다라고
라고 말씀드리고 있는데요. 지지라인을 이탈하는 신호에서 비중 축소와 저점 매수 구간의 추가 매수 라인 모두 잡아드리고 있습니다. 상단의 전화번호 010-6531-7908번으로 숫자 0번만 보내주시면 되시고요. 문자 보내기 힘드신 분들은 하단 더보기 클릭하시면 제가 운영하고 있는 코인 정보방을 통해서 이더리움 클래식 실시간 매매 대응 자료를 즉시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어떠한 금전적인 요구 절대 하고 있지 않으니까요. 여러분들은 구독과 좋아요 꼭 한 번씩만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오늘도 여러분들의 안전한 투자 기원하면서 오늘 영상 여기에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